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미국 전용 매장에서 도어대시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제3자 플랫폼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닌텐도가 드디어 차세대 콘솔 스위치 2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33만 6,681대를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틱톡이 다시 한번 미국 정치와 실리콘밸리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아마존이 4월 9일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분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복귀 소식에 5.3%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65% 오르며 5,669.42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0.85%, 다우 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던 시장은 장막판 반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반등은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13% 감소했다는 발표 직후 장중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 자문 역할 종료를 예고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악관은 수요일 오후 4시에 발표될 관세가 모든 국가에 대해 즉시 시행될 것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직전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약 20%의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18%로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0.2%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8% 올라 86,800달러를 돌파했고 금 가격도 운스당 3,124.67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미국 전용 매장에서 도어대시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제3자 플랫폼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도어대시 앱을 통해 주문된 피자는 도미노 피자 소속 배송 기사가 직접 배달하게 되며 도어대시 사용자층을 공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CEO 조 조던은 이를 통해 시골 및 교외 지역에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3자 플랫폼을 10억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미노는 오랫동안 자체 주문 시스템만을 고수했지만 2023년 우버이츠와 제휴를 시작으로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우버이츠 주문 비중은 아직 2.7%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번 도어대시 제휴로 외부 플랫폼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5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올해 안에 캐나다로도 확장될 계획입니다. 닌텐도가 드디어 차세대 콘솔 스위치2를 공개했습니다. 출시일은 2025년 6월 5일이며 미국 기준 가격은 449.99달러, 일본에서는 최대 69,980엔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존 스위치보다 150달러가량 비싼 가격은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가 많지만 7.9인치 디스플레이, 256GB 저장 공간, 음성 영상 채팅 기능, 마우스 지원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론칭 타이틀로는 마리오 카트 월드, 3D 동키콩 등이 공개됐으며 엘든링 같은 고사양 게임도 지원됩니다. 다만 기기와 별도로 출시되는 신작 게임들의 가격도 8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며 일부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출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진행돼 초기 수요가 닌텐도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닌텐도는 이미 수십만 대를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선출하며 공급망 대응에 나섰고 전문가들은 초기 1천만 대 이상 출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스위치2가 닌텐도의 새로운 성공작이 될 수 있을지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33만 6,681대를 인도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37만 7,590대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이며 테슬라 주가는 올해 1분기에만 36% 급락해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끌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유럽과 미국 내 불매운동과 범죄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선 전기차 점유율이 16%에서 4%로 급감했고 중국에선 바이디에 밀리며 2위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판매가 11% 줄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리프레시 버전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생산 중단과 소비자 이탈이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직원 타운홀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현재의 위기는 상당 부분 자초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가 다시 제품 중심의 전략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다시 한번 미국 정치와 실리콘밸리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4월 5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엠모빈, 아마존, 온리팬즈 창업자 팀 스토클리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엠모빈은 스티브 윈과 자금 협의를 진행했고 자사 AI 기술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 중입니다. 아마존도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스톤, 실버레이크,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은 기존 미국 투자자들과 함께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 미국 법인을 인수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이들은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해 법적 요건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를 관리하고 틱톡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은 별도 라이선스 방식으로 협의 중입니다. 백악관과 중국 정부, 바이트댄스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며 협상이 막판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며칠 내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4월 9일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향한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을 통해 27개의 위성을 저 궤도에 배치하며 이는 전체 3,236기 계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닌 상용 서비스를 위한 실제 위성의 첫 배치이며 아마존은 올해 말부터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이퍼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온웹,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FCC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까지 전체 위성의 절반 이상을 궤도에 올려야 하며 아마존은 이를 위해 80건 이상의 발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위성 기술뿐 아니라 AWS와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결합해 스타링크와는 다른 고객 기반을 노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분기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5.3%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나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이란 보도 때문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도지, 즉 정부 효율부 역할을 곧 그만두고 본업으로 복귀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머스크 모두 이를 가짜 뉴스라며 일축했지만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품고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33만 대를 출하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 주가도 30%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브랜드 훼손, 보이콧, 매장 공격 등도 주가의 부담이었습니다. 시장은 머스크가 다시 본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신호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가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CEO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입품 전반에 최소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 베트남에는 무려 46%의 맞춤형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은 25%, 일본 24%, 인도 26%, 대만 36%, 캄보디아는 49%로 높은 수치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은 완전한 보복이 아닌 친절한 보복이라고 말하며 외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면 관세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24년 9,180억 달러에 달한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재정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수조 달러 규모의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동맹 이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소비자 가격 상승과 무역 보복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